이게 아마 오늘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숨어있는 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을 해요. 대전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와요. 주변은 엄청나게 고요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웬만하면 뭐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없는 거죠. 조용히 가는데 정말 조용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동도 없어. 근데 이제 대합실, 즉 마지방을 지나가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서군의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딸하고 서구하고 둘은 동광장 쪽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서구가 민대위랑 통화를 할 때 노숙인이 있어요. 노숙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동광장 쪽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서구가 하는 얘기가, 아저씨는 그냥 저기로 가면 돼요. 여긴 우리만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저씨, 나도 아까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신랑이 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은 전부 서광장 쪽으로 빠지고요. 그때 마동석 정유미 커플이 그 상황을 보고서 그냥 가자. 저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안 돼. 이러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계단 밑에 군인들이 서 있는데, 이 군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연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한 군인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얘 좀비가 돼 있는 거지. 그러면서 보더니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아비기한 상태에서 막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죠.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쪽 동광장 쪽으로 나가려는 서군의 가족하고 노숙인 하는데, 군인 하나가 상처 입으면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민대위한테 통화를 했더니 우리 애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때 좀비 떼가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군에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서구의 딸이 좀비한테 물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딱 펼쳐져요. 서구 딸이 이러고 서 있는데 뒤에서 좀비가 달려드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마동석이 그 좀비를 팔로 쳐서 물리쳐요. 그리고 딸을 얼른 이렇게 안고서 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구도 쫓아가는데, 수많은 좀비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좀비가 되는 대사태가 벌어지는데, 정말 신기한 건 거기서 서구도 그 좀비가 된 군인한테 한번 덮침을 당해요. 덮침을 당해가지고 물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숙인이었어요. 예, 노숙인이었어요. 노숙인이 자기 옷으로 그 좀비가 된 군인을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학습이 된 거죠. 그러고서 서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마동석이 딸을 구해준 것도 신기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비기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좀비 떼를 피해서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더 구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예, 갈등되시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좀비들이 막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서로 합심해가지고 문을 막아요. 수많은 좀비들이 문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문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나 같으면은 얼른 살려고 막 뛰었을 텐데,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뛰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문이 좀비들한테 뚫리고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다른 일행들은 내려가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기차를 타는 상황에서도 거기서 머뭇거리는 사람, 거기서 뒤처지는 사람, 좀비한테 피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비기한의 상황에서도 또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같이 태우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 기차는 막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가까스로 기차를 잡아서 탄 사람 중에 그 역무원이 있어요. 그 역무원이, 승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의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저 사람들을 구해? 빨리 안 가?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대사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기 사람 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뿌리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기차에 탄 사람들은 이제 구해지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현실 속으로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자들을 구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도망가시겠습니까? 대부분 도망간다가 맞잖아요. 근데 거기선 도망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숨어있는 힘, 본능.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능의 근원은 어디인가? 문제인식.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태풍 피해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수해 피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전남 구례군이 그 옆에 강이 뚫려가지고 섬진강이 뚫려서 결국에는 다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저 속초에서 불 났을 때 각종 구호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관들이야 명령 내리면 오는 거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불도 끄고 구호도 하고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4.16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후속 조치했을 때 밥 해주고 자원봉사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나타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다? 우리의 이웃이었고 우리 주민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수해 피해가 났을 때 누가 도와줬냐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왜 지역사회 주민들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도우려고 했는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행에서도 왜 대전역에서 그 사람들은 좀비에 쫓기고 있는데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에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머뭇거려 했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가?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안에서의 그 어벤져스 같은 실력들이 나와요. 서구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동석은 어떻게 해요? 주먹질을 하면서 싸움으로 하면서 그거로 해가지고 물리치고, 또 야구 선수는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좀비를 물리치고, 그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왜 전율이 흘렀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서구가 그렇게 똑똑함과 그 다음에 마동석이 그렇게 싸움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의 그 마음 좋음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당신은 뭘 잘할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뭘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이는 그 수많은 행동들은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겠어. 난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바로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아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들을 무슨 조직화를 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조직화를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돕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신기하게 측은지심이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민족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곧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측은지심은 사실은 복지라기보다는 자선에 포함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을 사람이 돕는 데 있어서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서로 같이 공동체로 잘 살자라는 개념이 더 많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기도 하지만 굳이 커뮤니티 케어를 배우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인들은 알아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저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숨어있는 힘, 본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건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본능의 근원은 어딘가? 문제인식.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인식. 제가 20대 때 IMF가 터졌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 등록금을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그 금모으기 운동이 우리나라가 IMF를 벗어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의 기여를 했다라는 건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금이 얼마예요? 그 금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아이의 돌이었고 결혼식이었고 누구의 기념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나도 안 한 채 오로지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가 임의로 지시를 하며 누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마중물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즉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를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는 정책이고 그게 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게 된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서 툭 튀어나오게 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백꽃 필무렵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동백꽃 필무렵에서도 보면은 용식이가 그래요. 용식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범죄 현장만 보면은 그 범죄 현장에서 자기가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범인을 잘 잡으니까 경찰청에서 경찰관으로 임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경찰이 되고 싶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범인을 잘 잡으니까 경찰로 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그 탈옥범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별 기분 없었고 별 생각 없었는데요. 그냥 저는요 평소에 생각 같은 거 별로 안 하고요.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몸이 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왜 저 자식 탁탁거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서 코믹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 동백에서 용식이는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모범 답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는데 내가 어찌 참지 않을 소냐.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화로 해결할 수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건 뭐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안 하고 뭐 거리 2.5단계 유지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에휴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때린다고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우선인데, 그리고 자기 생존에 가장 민감한 게 우린데, 근데 그거를 지켜서 오늘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시간에 오늘 감염된 사람이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120명, 180명 이랬던 게 70명밖에 안 되는 대단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좋아했던 영국, 미국, 프랑스 막 이런 나라는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나오고 뭐 어느 나라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그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금방 뭐 보름 이내에 해결이 되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케어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교육을 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뭐 교육을 해요. 원래 그냥 체화돼 있는데. 예. 그거 잘하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한 것만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분 경찰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찰이 범인 잡는 것보다 그 지역 주민이 범인 잡는 게 더 많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부산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차 뒤집히면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차에서 사람들 구해내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저 터널에서 수정 터널 뭐 이런 데서 그런 것처럼 예. 거기서 보면은 승합차들 몇 대 이렇게 하고 화재 나고 그러면은 전부 어벤져스처럼 어딘가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챕터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각자 한 가지씩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가진 초능력은? 자, 근데요, 이 당신이 가진 초능력 어디서 많이 읽지 않았어요? K모 통신사의 광고 중에 당신이 가진 초능력은 이라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차용해 온 거예요. 그 초능력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부산진구형 어벤져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능력이 뭐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만이 가진 영험한 능력을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이 초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성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 서구는 그 야구 선수 애들이 좀비가 되는 애들도 있고 좀비가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막 그 애들 중에 좀 지금 좀비한테 물릴까 고민하는 애를 막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면서 가고 또 나름대로 그 기차가 가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를 타야 될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기주의적이었던 서구는 마동석이 오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서구는 굉장히 머리 좋게 좀비들을 탈출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동석은 전직이 의심스러워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몸집도 우람하지만 싸움하는 거 보면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방패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싸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 선수는 방망이를 잘 휘두르죠. 거기서 보면요,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결국에는 좀비들을 피해서 기차를 탔는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몇 번 칸하고 13번 칸이냐면은 약 8번 칸인가? 9번 칸하고 13번 칸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좀비들이 있고 9번 칸에 마동석하고 그 일행들이 있어요. 야구 선수랑 그 서구랑 이렇게 셋이 있는 거고 저쪽 13번 칸에 누가 있냐면 나머지 생존자들이 있는 거죠. 전화 통화가 되니까 전화 통화를 했더니 몇 번 칸이야? 13번 칸! 빨리 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동석과 서구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저기로 건너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야구선수 애가 막 손을 칭칭 감고 그 칸을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구랑 마동석이 그러죠. 저길 넘어갔다고?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13번 칸에 사람들이 있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마동석이 그래 4칸만 가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옷을 벗고 자기도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싸움하려고 부산행 기차를 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진 잠재력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칸을 넘어가는데 서구의 머리와 마동석의 힘과 그 다음에 야구 선수의 기술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씩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능력이라는 게 초능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초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가진 초능력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음식을 잘 만든다도 초능력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 있다라는 것도 초능력이 될 수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는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엔 그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력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부산 친구형 어벤져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기부여, 업무분장,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이통장단 협의회, 기동순찰대, 택시기사 봉사대, 종교단체의 봉사, 지역사회복지기관, 도대체 무엇을 더 조직한다는 것인가? 이미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조직한다 그러잖아요. 예, 네트워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막 동아리를 막 복지관에 만들고 막 이래요, 우리 사회복사들이. 그런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동네에 저렇게 생긴 조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무슨 말이 더 필요하죠? 사실은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이통장단 협의회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으라고 했든 누가 어떻게 하라고 했든 만들어진 거고, 정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득달같이 달려나가시는 분이에요. 돈 받으면 한 20만원, 25만원? 이 정도 받을걸요? 뭐 그래봤자 예비군 훈련 면제? 뭐 이런 거 정도의 혜택들 뿐인데,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게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잠 아껴가면서, 자기 힘 아껴가면서, 자기 모든 것들에 대한 일상을 피해를 줘가면서 저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애양심. 우리 동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면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세 사람이 가족들을 구해 나가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 그게 의용소방대고, 새마을회고, 이통장단 협의회고, 기동순찰대고, 택시기사 봉사대고, 종교단체 봉사, 지역사회복지. 이미 커뮤니티 케어는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커뮤니티 케어구나 라고 인식시켜서 이 교육을 하는 거지, 당신들은 커뮤니티 케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것이 뭐다? 커뮤니티 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더 조직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즉 다시 말해서 의미부여, 동기부여,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할 테니 너는 이걸 해라 라고 하는 업무 분장,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이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하는 부분들은 불과 1-20%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요,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워했던 건 이순신 장군이 아니래요. 일본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미스터 션샤인에서 일본의 군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조센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쟤네는 미개한 민족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의 의병은 두려워한다. 어디선가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의병이 돼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미군과 일본 군인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나와요.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의병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커뮤니티 케어도 알고 보면은 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군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 명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그것도 소수고, 이순신 장군도 굉장한 전공 올려서 적의 그 소위 말해서
산병, 말 그대로 식량을 끊어놓고 했다라는 것, 즉 길목을 막았다라는 건 대단한 거지만 이순신 장군의 힘만으로 예, 이순신 장군의 힘만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수많은 의병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의병이죠. 저는 이 의병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커뮤니티 케어 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비군 북한에서 안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예비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위 때문에 안 했어요? 예? 예? 중위 도시락 때문에 안 했어요? 아니, 중위 도시락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것도 있고, 우리나라 예비군 때문에 안 내려온다는 것도 있어요. 군인보다 더 센 사람이 예비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 있죠. 이거 뭐 평소에 거들럭거들럭 거리거든요? 그러다가도 탁 제시고 훈련하고 딱 총 들기 시작하면 되게 잘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이 LA에서 한번 폭동했었잖아요. 폭동이라고 쓰면 되나 안 되나? 했을 때 LA의 사건 때 우리나라 해병대에 있던 군인 출신들이 그 총만 들고 있었대요. 그래도 꼼짝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워낙 사격술이 뛰어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굳이 뭐 그런 걸 조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서 다 해. 전자동 오토매틱으로.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